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의 대반전 더샵 시에르네 관련 영상입니다. 더샵 시에르네는 모던하우스는 오픈을 했죠. 모집 공고도 나왔고요. 청약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특별 공급입니다. 화요일이 1순위가 되겠고요. 2순위는 수요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벤트를 한 가지 하는데 청약 인증 고객에게 선착순 사은품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대상은 더샵 시에르네 청약 인증자 선착순 6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1일 월요일 청약 접수부터 소진시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청약 후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서 인증을 하시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기프트카드 요거 주니까 청약해서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가셔서 인증하시면 되니까 이벤트 신청하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5-5번지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팝업창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끄고요. 오늘 같이 볼 내용은 홈페이지 리뷰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훑어봤죠. 이런 조감도도 그때 다 같이 봤고요. 오늘 같이 볼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좀 잠깐 화면에 나온 김에 잠깐 볼게요. 3D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3D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지 배치하고 입지, 그 다음에 출입 동선 이런 것들 알아볼 거고, 그리고 조망권하고 일조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더샵 시에르네 배치도를 위성지도에다가 합성을 한 겁니다. 위치는 여기가 이제 번영로가 되겠죠. 여기가 MPC 사거리가 되겠고, 여기가 MPC 방송국입니다. 그러면 여기 번영로에서는 이렇게 바로는 못 들어오죠. 대로변에서는 아파트 준출입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번영로를 타고 오시다가 우회전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개변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변로예요. 요렇게 와서 여기서 다시 우회전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주출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 더 가면 여기는 부출입구입니다. 부출입구를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겠죠. 그리고 또 들어오는 동선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복산 육거리죠. 복산 육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내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오시다가 여기서 좌회전을 합니다. 울산 유치원 앞에서 좌회전을 하셔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요 부출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우회전 하셔가지고 주출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파트 진출입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MBC 방송국이고 여기 있는 게 함월초등학교죠. 그 다음에 복산성당, 그 다음에 울산 유치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남원학송타운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출입 동선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확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요 개변로죠. 이렇게 오시면 지금은 이 가감속 차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더샵 시에르네가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가감 차종을 하나 더 만든 거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좌회전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주출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 백사동 백우동 뒤편에도 주차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직진하셔가지고 백사동 백우동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도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차장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백사동이랑 백우동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지하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와서 여기 부출입구죠. 부출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를 하는 방법, 이렇게 진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복산 육거리에서 이 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부출입구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주출입구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나갈 때도 똑같죠. 이렇게 해서 개변도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셔서 우회전을 하셔서 복산 육거리 방향으로 나가서 보영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다시 여기서 좌회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학성공원 방향으로 가겠죠. 이 도로를 따라가면 학성공원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구라든지 남구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진출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설명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 입구 부분은 설명을 했으니까 뒤쪽에 완충녹지가 보이게, 여기가 완충녹지죠. 완충녹지입니다. 이미지가 여기 빨간색 선이 잘 안 보이면 좀 더 진한 빨간색으로 할게요. 지금 이 빨간색은 잘 보이시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번영로고요. 여기가 더샵 시에르네 아파트죠. 번영로하고 더샵 시에르네 아파트는
요렇게 완충 녹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가 이제 많이 다니니까 차 소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완충 녹지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음은 차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델하우스를 가셔가지고 모형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을게요.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변로 방향에도 요렇게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의 차량 소음과 이쪽 도로의 차량 소음을 어느 정도 차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완충 녹지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당겨 볼까요? 고화질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번호를 따라서 오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차량이 다닐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임장을 갔을 때도 여기 지나다니는 차를 봤습니다. 근데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여기 도로가 좁기 때문에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차량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리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뭐 지역에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 방범대 그 초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 차량이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 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이 완충 녹지를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이 완충 녹지를 지금 여기 보행자 출입구 때문에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어차피 볼라드라고 해서 차량 진출을 막는 봉을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도 봉을 다 설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차량은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은 이렇게 다닐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방음벽이 있다고 그랬죠. 방음벽이 있고 여기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출입문.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이쪽 완충독지 쪽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다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에 사우나 있죠. 사우나까지 갈 수 있어요. 걸어서. 여기 다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출입문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죠. 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행자 출입구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보행자 도로 때문에. 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당연히 차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차는 당연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방음벽이 있고 여기에 출입문이 있다. 그래서 차량이 설령 이렇게 다니더라도 이 차는 이렇게 들어서 주차를 할 것이고, 또는 요 반대편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차량이 다니는 건데, 많이 다니진 않아요. 뜨문뜨문 한두 대씩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완충독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요런 부분은, 모델하우스 가시면, 모형에서 이쪽 부분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방음벽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도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여기 분들은 요 출입문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 요렇게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 MBC 문화동산이죠. 문화동산 방향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갈 때도 이쪽 동선으로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아파트 안으로 와서 아파트 안에서 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단지 여기 지상 내부로 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 대로를 따라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입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출입문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출입문이 있고 이쪽에도 출입문이 있으니까 출입문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어 하는 부위가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아까 가만 보니까 어디냐면 여기인데 초등학교인데 여기가 보행자 도로죠. 보행자 도로인데 쪽에서 여기를 바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그리고 학교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된다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물초등학교의 정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출입구로 나오게 되면 이쪽 동선을 따라서 학교를 가야 됩니다. 여기 문이 설치되는 부분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문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101동입니다. 102동, 103동, 104동, 10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11동, 12동, 13동입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옆에 있는 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요. 106동과 111동 뒤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2동 뒤편에 있는 건 관리사무소입니다. 전체적으로 피트니스 센터랑 그런 커뮤니티 시설은 요 밑에 있습니다. 102동과 103동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한 단이 높습니다. 여기가 한 단이 높아요. 여기는 모두 평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이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커뮤니티 시설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주차장도 이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어린이 물놀이터,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 테라스 가든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경시설로 이제 석가산, 물이 이렇게 나오는, 분수처럼 물이 나오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백삼동 뒤평은 블루액 가든, 그 다음에 백오동 앞쪽은 웰컴 가든, 그 다음에 여기는 피트니스 가든, 주민운동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페르마타 가든, 이렇게 단지 내에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맘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차량을 여기에서도 태울 수 있고 여기서도 태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동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맘스테이션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학 차량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해서 배치도 봤고요. 하나 더 볼 텐데, 요거는 뭐냐면 위성지도하고 단지 배치도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위 세대를 합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3D로 작업한 거를 제가 이제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좀 보이시죠? 101동 이렇게 보면 이렇게 C타입, B타입, B타입 이런 식으로 보이죠? 거실의 방향과 작은 방의 방향들, 거실 방향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볼게요. 여기 더샵 CLN에는 74타입이 있습니다. 74타입은 105동에 4호라인과 5호라인, 그 다음에 113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105동의 거실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113동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105동의 1호라인, 여기도 74타입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 더샵 CLN에서 74타입이 인기가 가장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 위치도 괜찮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112동이 있지만 거리 간격이 굉장히 멀고 앞에 어린이 놀이터도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맘스테이션도 여기 있기 때문에 아이를 통학차량 태우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보내기도 좋습니다. 이 보행자 도로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아이를 통학시키기도 좋기 때문에 조금 더 74타입, 그리고 이게 포비 판상형이거든요. 마통풍 구조고, 그래서 평면도 괜찮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젊으신 분들, 아이가 아직 어리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타입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있는 게 75타입이죠. 105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75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라서, 근데 앞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남쪽 방향으로 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 문화동산 쪽을 바라보게 되겠고, 3호 라인의 작은 방은 이쪽 방향으로 뚫려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남원 학성타운이 있는데, 남원 학성타운 같은 경우에 여기가 가장 높은 게 12층입니다. 12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높은 층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또는 조합원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층이 있으면 앞에 있는 남원 학성타운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으면 양호하다 봅니다. 그리고 거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완전 저층만 아니라면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5타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84A 타입이 되겠죠. 84A 타입은 102동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동, 그 다음에 106동, 107동, 그 다음에 108동, 그 다음에 110동, 그 다음에 111동, 요렇게가 84A 타입입니다. 보시면 쪽으로 남동 방향이 되겠죠. 여기 아랫부분이 남쪽이니까 남동 방향 또는 남서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동 또는 남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이게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앞뒤로도 굉장히 넓죠. 여기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완전히 꽉 막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조만 볼 건데 꽉 막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좀 저층이어도 여기 단지 내부를 바라보는 조망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평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RR, 로얄동, 로얄층, 요거 선택을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111동, 요 방향이기 때문에 84A 타입이 평면 구조도 좋죠. 포베이의 마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111동, 그 다음에
110동의 4호 라인하고 5호 라인, 쪽 학교 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6동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게 봅니다. 이쪽 방향으로 괜찮게 보고.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봤을 때 이렇게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안 좋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B타입입니다. 84 B타입. 101동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2동에는 여기 1호 라인, 그 다음에 104동에 1호 라인, 그 다음에 109동에 1호 라인, 여기 4호 라인, 그 다음에 110동에 1호 라인, 이렇게 B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B타입도 보시면 남동 방향 또는 남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1호 라인 또는 4호 라인,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104동의 4호 라인도 84 B타입입니다. 이렇게 남동 방향 또는 남서 방향. B타입도 포비 판사형의 마통풍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방음벽이 있다고 그랬죠. 방음벽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방음벽이 이쯤 지점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4동의 1호 라인 B타입 같은 경우는 방음벽 간섭이 없어요. 방음벽이 일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같은 높이가 아니고, 모형 가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층이 조금 높다 그러면 여기 방음벽에 대한 간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방음벽이 있지만 그렇게 꽉 막힌 방음벽 그런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아마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요렇게 많이 뚫려서 보일 거기 때문에 센트리지 방향 보겠죠. 층이 많이 낮다 그러면 간섭이 좀 있겠지만 중층 이상 올라가면 크게 방음벽에 대한 간섭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내부를 바라보겠죠. 단지 내부를 바라볼 거고요. 여기 104동이 4호 라인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사이조만 가능하죠. 그래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109동 4호 라인, 이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쪽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도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지 내부를 바라보니까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내부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 아무래도 판상형이기 때문에 84A타입하고 B타입이 인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4타입은 여러가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인기가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아마 84A타입하고 B타입 그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이제 C타입인데, C타입은 101동에 23 라인, 102동에 23 라인, 104동에 23 라인, 그 다음에 109동에 23, 그 다음에 110동에 23,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워형 구조죠.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린 것들, 그 다음에 작은 방의 위치들 다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가셔서 여러 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형 타입이죠. 112동 128 타입. 이게 옛날로 치면은 47평형입니다. 47평형. 굉장히 넓은 평형이기 때문에 포비 판상형의 포룸이죠. 방이 4개까지 있습니다. 물론 모델하우스에는 히든 주방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 옵션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좀 달라지긴 할 거지만, 여기가 포베이 포룸 판상형 마통풍 구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입니다.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형이죠. 중구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형이기 때문에 나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대형에서 갈아타게 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축 대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42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단위 세대 타입 배치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망권하고 일조권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